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안의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조국혁신당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 맡고 최고위원 되셨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아유, 죄송해요, 제가. 근데 이건 이제 조국혁신당만의 지적이 아니고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세요. 네. 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 수정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어제 그 소위 3실장 간담회, 예. 대통령실 3실장 간담회에서도 예.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위헌 소지가 없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라는 이야기도 최소화. 있었고, 예.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화라는 게 예. 누구는 뭐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데 말하자면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해야 돼요. 네. 없을 정도로 만들고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법안이라 된다. 그다음에 그쪽에서 만약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법조계에서 네. 야 이것까지 한다고 니네 진짜 큰일 났구나.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예. 라는 여론이 일정도가 돼야 돼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믿기가 어렵죠. 예, 일단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장전담부 기각사 행렬. 뭐 수원 쓰리 브라더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예. 영장전담 재판부 네 분이 전부 다 사실은 좀 의구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예, 하나하나 일단 좀 얘기를 하시죠. 우선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헌 소지가 있다. 첫 번째,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위헌 소지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위헌 소지 이전에 하나 네.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그 조희대 사법부는 믿기 어렵다. 그렇죠. 신뢰할 수 없다. 그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따라서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전제해서 어떻게 여론으로 저들을 제압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 받아야 되고 하나 전제로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윤석열이 풀려나는 겁니다. 풀려나는 그렇죠.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고 네. 세 번째는 이 재판이 무효화돼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라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윤석열 풀려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이 돼서 이 법에 현행법에 따라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네. 대통령실도 가장 걱정하는 게 위헌 소지, 위헌 논란 이런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거고요. 헌재에다가. 하나는 피고인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재판부에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 이거 위헌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헌재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요. 그럼 그 순간 재판이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재판 중지 상태. 재판이 중지가 되면 재판이 중지가 되고 시간이 쭉 지나요. 헌재가 언제 그거를 판결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6년째 재판이 정지되어 있는 사건도 있어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때문에. 어떤 사건이냐면 소위 군수물자 만드는 데서 단체 행동권이 완전히 다 제약돼 있거든요. 형사처벌도 받아요.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직권으로 재판부가 이걸로 처벌 못하겠다. 노동삼권을 부정하는 거라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6년째 헌재에서 판결 결정을 못해요. 네, 물론 이 사건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엄중한 내란 사건에 대해서 헌재가 그렇게 할 리는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재판이 정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그럼 재판 정지 안 시키게 하겠다. 재판 정지 안 되게 하겠다라는 법안을 또 지금 소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데 47조의 재판 중지 조항에 대해서 근데 이제 개정안을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어. 근데 나는 이 법으로는 판결을 못 하겠어요라고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재판을 계속 하라고 해.
이건 논리적 모순이고요. 첫 번째. 나는 이 법 갖고 판결을 못하겠어라고 했는데 재판 계속해. 라고 하는 건 논리적 그러면 모순이고요. 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 법률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자, 재판부도 할 수 있고 피고인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은 법이 그래도 재판을 하라고 했으니까 재판을 진행한다고 쳐요. 네. 그 재판이 신속하게 되겠습니까? 일부러 천천히 늘리면서 헌재를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재판부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재판부는 이미 이 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했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제일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요. 거기서 인신 구속을 이렇게 쭉 그럼 하고 있는다 할 수 있다. 그것도 법으로 이번에 특별법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1년으로 늘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속 기간이 원래 6개월인데 1년 내란 외환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은 1년으로 늘린다. 자, 그런데 재판이 정지돼 있어요. 또는 재판이 늘어지고 있어요. 그럼 보석 신청할 겁니다. 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보석을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이 원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원활하게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피고인이 그 구속돼 있으니까 재판에 바로바로 출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윤석열에게 예외가 인정되고 있지만 출정을 안 하면 가서 붙잡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진관 판사는 붙잡아 오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도.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 이진관 판사 같은 판사들만 있다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걱정할 게 없는데 그때에 그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규현 판사가 지금 이렇게 재판을 무슨 빨랫줄에 빨래 널어놓듯이 쭉 늘어놓고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진행하고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재판을 지금 1년째 진행하고 지금 1심 선고도 아직 안 나오고 결심 공판도 못 하고 뭐 이런 변론 종결도 못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석 청구를 했을 때 아니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재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래서 보석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게 법상 어려워요. 법률적으로. 왜냐하면 보석은 기본적으로 보석하는 게 원칙이에요. 안 되는 예외가 있는 거예요. 자, 의원님 원래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일단은 그 전국 법원장 회의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변론으로 치고 그것은 변론으로 치고 그 사람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변론으로 치고 중요한 것은 그 민주진보 진영의 법학자 그렇죠? 헌법학자뿐만 아니라 그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일단 위헌 소지가 없어야 된다. 깔끔해야 된다. 이 법안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생기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판이 중지가 되어서 작년에 올해네 올해 구속 취소. 올해 있었던 구속 취소. 그 기발한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된 그런 것처럼. 방식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자마자 다 구속 만기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보석 등으로 나올 수 있다. 자유회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건 뭐냐? 만약 위헌 결정이 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재판이 아니 전담 재판부에서 한 재판이.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또 뭐 구속 기간도 1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헌재 결정도 그 결정 중에도 그 재판이 계속 진행되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재판이 전담 재판부에서 한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의원님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 법은 위헌일 리가 없다. 첫 번째. 지금 그 추천위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하는 3인 그리고 이제 판사회의 3인 이렇게 이제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법무부 장관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추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법관회의 등이 이제 주장을 하는데 무슨 소리냐? 대법관 추천위원회 그리고 법관 인사위원회에도 이미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아니 그러면 대법관 추천하고 법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위헌이 아니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 추천하는 것은 위헌이냐? 이것은 상호 모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위헌일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방송에서 논리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법리상으로 보면 네. 제가 아는 법리는 네. 이렇습니다. 법조인이시니까. 네. 일반적으로 네. 대법원이나 이런 것을 구성하는 문제잖아요. 네, 네. 그 사람이 특별한 재판을 네.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재판이 아니죠. 일반론이에요. 일반론으로 구성을 할 때 서로 상호 견제하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죠. 구성을 할 때 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상호 견제하라라고 예. 하는 것이고 예. 라는 것인데 예. 이 사건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한 특정한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 특정한 재판을 하는데 예. 검찰 측인 행정부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다른다는 거죠. 특검도 이제 검찰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법원을 구성할 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한 그 행정부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라, 상호 견제해라라고 하는 것과 특정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추천을 하는 것과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그 자체가 거죠. 위헌이다. 자체가.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헌 소지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뭐 딴소리 못하게 그 딴소리 못하게 만들어줘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빼는 게 낫겠다. 그 헌법재판소는 왜 그런 겁니까?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가 추천위원으로 뛴다라는 게 하나가 있다면 법무부에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심판이 말하자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되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헌재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추천하는 것보다 위헌 소지는 매우 낮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헌재는 매우 낮아요. 근데 심판이 그러면은 이 선수를 추천하는 것은 맞냐라고 하는 질문이 또 다시 올 수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위헌 법률 신청을 제청을 하게 되면 이거 헌재 가서 헌재에서 심판을 받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추천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위헌이다라기보다는 일 수 있다. 그런 이제 논란의 소지가 생긴다. 거죠. 왜 굳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생기는 추천위원을 구성하느냐? 그래서 좀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그 대안으로 내놓는 추천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사회의하고요. 그다음에 법학교수 협의회, 그다음에 로스쿨 협의회, 로스쿨 협의회 이렇게 이제 세 군데에서 추천 단위로 하거나. 근데 실은 이거보다 더 빠르게 진짜 조희대 재판부는 할 말이 없는 게 조희대 사법부 할 말이 없는 게 법원 얘기로 하면은 이런 논란 하나도 없어요. 법원 얘기로 하면 끝난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면서 중립성, 독립성, 신뢰를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본심이 뭘까요?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은 왜 이런 국민적 논의에 이렇게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사법부의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첫 단추가 뭐냐면 그 내란의 밤 때 이건 위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럼 계엄사령부에서 사법부를 인수해 가면 우리가 어떻게 협조해야 돼?를 먼저 논의했다고. 회의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재판 개입을 한 거 정치 개입을 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파기환송함으로 인해서 정치 개입을 했어요. 원죄가 있는데 이 원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계속해서 찡찡거리는 겁니다. 애도 아니고 아니 국민들은 니들 신뢰할 수 없어라고 하면 신뢰 조치를 해야 되잖아. 신뢰 조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믿고 기다려보세요. 우리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빠르게 재판하겠습니다라고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거 말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고요. 한 게 없어요.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꼈으니까 계속해서 덧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니야. 우리 그때도 잘했어. 뭘 잘해 잘하기는. 뭘 하나 인정하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결국 거슬러 올라가서 인정하게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희대는 그래서 정치 개입 판사다. 내지는 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내란 세력과 모종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게 하려고 계속해서 사법부 독립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원님 지금 상황에서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도 정책의총을 통해서 이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를 하겠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조금 그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도 같은 맥락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예, 그리고 많은 진보적 법학자들이나 네. 일반 법학자들도 예. 대통령실이나 조국혁신당의 지적에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 안에도 있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 안에도 있으면 민주당 안에서도 좀 정리 조정된 수정안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왜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왜 의총을 하겠어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겠네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매우 이례적인. 원래는 일이에요. 정책 의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로 보내는 게 상례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법사위가 먼저 그리고 방망이를 우리가 두드리고 저는 사실 물밑에서도 계속해서 협의를 했고 예. 민주당의 원내대표 단 내지는 예. 민주당의 대표단 쪽으로도 의견을 계속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법무부 추천 문건에 대해서는 네. 이거는 뭐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교환이 물밑에서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그냥 통과가 됐죠. 예. 예. 지금 통과됐으니까 그거는 뭐 별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정책의총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책의총에서 민주당이 어떤 안으로 낼지 그러면 의원님 추천위원회 구성만 바꾸면 그러면 위헌 소지는 많이 줄어듭니다. 대폭 줄어드는데. 네. 저는 그 안을 만약에 대폭 줄어들어요. 뭐 법학자 협의회, 로스쿨 협의회, 뭐 누구 어쨌든 법관의 뭐 일테면 법무부와 헌재가 아닌 다른 주체들이 추천위원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랬을 때 시비 걸기 쉽지 않다는 말씀은 그 위헌 법률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외에도 조금 몇 가지가 더 있긴 해요. 아예 그냥 그런 소지가 없게 하려면 몇 가지를 조금 더 정돈하는 게 좋겠다 싶기는 합니다만은 큰 폭에서 실은 단독 재판부 구성하는 쪽에서 두 개로 구성을 해서 그 중에 한 군데 넣자라는 걸로 사실은 한번 바뀌었어요. 네. 재판 배당권과 같은 재판 배당 그 평등원칙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재판 배당과 관련된 위헌 소지는 이미 지금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도 한번 걸러졌어요. 그다음에 추천 관련해서 만약 우리가 그 얘기한 게 그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헌 소지를 많이 줄이는 방안을 민주당 의총에서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피고인 측에서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분명히 할 겁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당연히 하죠. 근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해버린다거나 또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헌재로 가지고 갈 거냐 말 거냐는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또. 재판부가 재판부가 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그 위헌 소지를 없애고 주변에서 이 정도면 니네 재판부 심판 신청만 해봐. 그러면 정말 사법부 정말 이제 끝이야. 현재 사법부 무슨 법원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라고 하는 압도적 여론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법학자들도 지적하고 있고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도 걱정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위헌 소지가 있어서 이거 걱정이네 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가운데서 그대로 그냥 가면 재판부가 본인들이 직권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윤석열 측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신청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소지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의원님이 이제 1, 2, 3로 하나하나 중요한 것부터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제2의 구속 취소 사태가 날까봐. 그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중지돼서 내란 수계 윤석열, 김건희 포함해서 싹 다 재판이 중지된 상태에서 풀려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막 무죄 달라 하고 뭐 윤석열 집회하고 뭐 전환길 등 해서 그러면 상당히 이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평온한 밤을 해친 그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그 아무 이유도 없이 나와가지고 활개치고 다닌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기세등등하게 김민수 최고가 기세등등하게 돌아다니는 상상을 해보세요. 윤석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 역사 앞에 굉장히 큰 죄를 짓게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것만은 없어야 된다. 재판 중지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인 거예요. 방법이 뭐냐. 뭐 일단 위헌 소지를 최대한 줄여서 그래서
그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는 것을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아, 사법부 빼고. 근데 의원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지금 이진관 판사가 주관하는 형사합의 33부죠. 그래서 한덕수 재판은 벌써 이제 다음 달에 선고가 1월 예정이 달에. 되어 있어요. 이제 지규현 판사도 2월 그 4주차 네. 법관 인사 전까지는 선고까지 마무리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 거의 다 왔다 1심이. 네네. 하려면 빨리 하던가 이 너무 늦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게 실익이 있냐? 실익이 지금 1심에서는 어차피 실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최초에는 법안이 나왔을 때 네. 1심부터 하자라고 했다가 이거 실익이 없다. 네. 2심부터 그리고 하자. 자칫하다가 1심 판결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예. 만약 위헌 결정 받으면 1심 판결이 또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2심부터 하자.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송할 수 있다로 바뀌었어요. 예.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심에서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안을 수정할 때 요 부분도 체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수정이 됐어요. 이미 수정이 돼서 이송할 수 있다. 이송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판사의 재량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가 판단해서 아니 저 이거 내란 전담으로 넘기겠습니다 하면 넘어가는 거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1심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면 자기가 짓는다는 근데 이제 거예요. 마무리를 지을 거라고 저는 지규현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지규현이 완전 깽판을 치겠다라고 생각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로 넘겨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재판의 진행 속도로 봤을 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1심은 그냥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예. 그런데 굳이 이송할 수 있다를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저는 근본적인 질문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위헌 소지는 많이 사라졌다. 위헌 소지는 1심과 관련해서는 사라졌다라고 보고요. 2심에서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실제로 구성이 된다면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또 나름의 논리도 괜찮아요. 1심에서 한 7개 재판이 흩어져 있는데 이것이 1심 재판은 1심 재판대로 끝나더라도 2심에서는 한 군데 재판부에서 일관되게 사실관계도 다 얽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병합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맞다. 그 재판만 다른 재판 하지 말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가 돼요. 근데 지금 전국 법원장들이 나서서 이거 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어나더 이진관이 또 있겠냐. 그러니까 눈치 보고 판사들이 가장 비겁한 집단이다. 이렇게 안 이제 그런 분들도 물론 평가를 계시지만. 하고 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에 누가 오겠다고 하겠냐. 이럴 경우에 내란 전담을 맡을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이제 그 형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얘기가 제기가 돼요. 저보다 형법학자들이 판사들을 더 못 믿으시네. 그러니까 형법학자들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됐을 때 이진관 같은 사람이 저여줘요 해주면 참 좋은데 다 안 가겠다고 하면 왜냐하면요 지금 중수청 검사들 안 가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 중수청 안 가는 거는 저는 예견돼 있었다고 봅니다. 판사들하고는 좀 다릅니까? 저는 판사들 중에서는 저는 있을 거라고 거다. 믿고요. 그래야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지규현 조희대한테 맡겨놓고 있어야 되는데 무작위로 배당된 고등법원 판사 그것도 다 흩어져.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도 무작위 배당, 컴퓨터 배당으로 해라. 아니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무작위 배당인지에도 의구심. 왜 지규현한테 갔지? 원래 그 양반은 식품 이런 거 하던 양반인데 식품 부정 경제 위생 부정 경쟁 위생 이런 거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재판부로 갔지? 그렇죠. 원래는 따로 재판부 배당하려고 특별 재판부로 배당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하다 지규현으로 갔지?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작위 배당이 오히려 더 변수가 크고 의구심을 계속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법에 따르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2개를 구성을 해서 그 중에 무작위 배당 둘 중에 하나로 저희 동전 뒤집기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동전 뒤집기가 차라리 낫다.
차라리 동전 뒤집기가 낫다.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 본회의가 있죠. 내일 본회의 내일 본회의가 있으면 그럼 오늘 수정안이 마련되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됩니까? 그거는 이제 수정의 범위가 수정동의안의 범위 안에 있으면 보통 뭐 이런 경우에 네. 수정동의안으로 내서 통과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회의가 내일만 예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10일부터 임시회가 열립니다. 다시 또. 그래서 아마 크리스마스 때까지 계속 필리버스터 등으로 해서 대기해요. 해외 출장 금지입니다 지금. 네. 국회의원들은. 지금 그 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도 지금 그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뭐 5개 광고물법, 지시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뭐 등등에 대한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내일 국회에서 주요 통과될 법안들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 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양당 간에 합의를 하시겠죠. 교섭단체가 아직도 아니죠. 예,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 교섭단체 수를 낮추기로 한 게 대통령의 약속이죠.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고 지난 총선 때도 굉장히 최대 이슈였는데 원내에서 이게 잘 협상이 안 됩니까? 뭐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합니까? 아니 뭐 양당이 다 반대하시고. 적어도 지도부는 아니 뭐 민주당 아니, 안에는 다양한 사실 의견이 있죠. 이게 지금 빛의 혁명으로 그 탄생한 그 정부예요. 우리가 그 지난번 촛불혁명으로 탄생했을 때도 당시에 일종의 이제 촛불연대가 필요하다. 그 계속적 그때 그게 실패해가지고 결국 개혁이 실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 모든 개혁 세력들이 민주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 경주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드려야 되는데 하나는 이재명 권영국의 득표 합계와 이준석 김문수의 득표 합계가 0.7%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의원님 오늘 아침부터 차이가 안 나요. 서늘해지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0.7% 이준석과 김문수 이준석 플러스 김문수 그다음에 이재명과 권영국.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대통령 시원시원하고 뭐 그래요. 대통령도 민주개혁, 국회도 절대 다수가 민주개혁 진영. 시원시원하고 답답함이 없어졌죠. 뭐 거부권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따뜻한 봄날이 온 것 같은데 저는 그 기후 변화, 큰 날씨, 그러니까 겨울에 따뜻한 날이 지금 온 것이지 한국 정치의 전체 지형이 바뀌었느냐. 그리고 한국 정치의 전체 지형 중에서 특히나 걱정스러운 거는 극우 내란 세력, 극단주의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극우 내란 세력들, 극단주의 세력들을 한국 정치의 제도권 링 바깥으로 뭐 자기가 뭐 그런 이상한 상상하고 지구는 평평해요 이런 상상하고 사는 거를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밀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여전히 키세스 우주연합군 우리 그때 이재명 대선 선대위에 똘똘 뭉쳤던 키세스 우주연합군이 여전히 필요하다. 맞습니다. 안 그러면 0.7% 차 그리고 극단주의 세력의 준동 지금 봄날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이것은 한겨울에 찾아온 봄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봄 날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안 되고. 그래서 키세스 우주연합군을 다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입법에서부터 선거까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제 오늘 뭐 보니까 그 조국혁신당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들이 있으세요. 충분히 걱정하고 비판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집권 야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재명 정부를 함께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불필요한 이재명 대통령이 불필요한 그 비판에 노출되는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집권 세력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집권 세력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집권 야당이다 우리는. 그런데 어쨌든 엄연히 또한 존중합니다. 여당은 민주당이에요. 그럼요. 여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잘 했으면 좋겠고 다만 우리는 문자적으로는 야당이란 말이죠. 그럼 야당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것,
민주당이 부담스러워서 하기 어려워하는 거 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역할을 저는 우리 그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역할을 잘하나를 기준으로 지금 민주당과 같은 말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침하고 있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조금 뭐 큰 정당이니까 하기 어려워하는 일을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하고 있느냐 이 관점에서 조국혁신당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네, 지금 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벌써? 예. 그 오늘 인터뷰가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0.7% 포인트 차라는 리마인드. 예, 그거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극단주의 세력들이 도처에서 스멀스멀 꾸멀꾸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 판 흔들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있죠. 왜 특검에서 소위 통일교 건대에서 왜 민주당에 대해서 특검은 의원님 그 진짜 여쭤보려고 했는데 특검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네. 오늘 아침 신문에 뭐 한겨레 신문이 대서특필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왜 민주당 수사하지 않? 이 부분은 수사 안 했다. 특검이. 이 부분은 자 수사해야 됩니다. 근데 수사를 해야 돼요. 수사를 해야 돼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죠. 근데 특검이 수사하는 거는 수사 범위 논란이 바로 일어납니다. 김건희 특검이에요. 김건희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잖아요. 보세요. 이전에 거꾸로 저쪽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삼부 토건하고 뭐 이런데 이제 영장 치고 막 이랬을 때 이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그 초반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영장 기각했어요. 그 법원에서 영장 기각하면서 아니 이거는 김건희 특검 수사 범위인지 논란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김건희가 관여된 사건도 논란이 있다라고 해서 이 특검에서 이거 수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중에 한번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민주당 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면 수사 범위 논란이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럼 어디서 수사해야 됩니까? 그럼 경찰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하면 된다. 특검이 수사 안 했다고 양비론으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돼요. 특검은 수사할 수 없다. 왜? 수사 범위 논란이 있으니까. 김건희 특검이라니까. 경찰이 수사해라. 민주당 예를 들어서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한 뭐 문제가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그것은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면 된다. 특검과 무관하다. 그래서 특검의 지금까지의 수사를 밑동에서부터 흔들고 특검의 신뢰성을 치는 방식으로 이 보도가 나가는 거는 이거는 온당하지 못해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32분이라서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